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살짝 복습 한번 하고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지 부등식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방정식 풀잖아. 우리 모든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지 2차 부등식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 구해서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정식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3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죠.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을 푼다. 자,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수상에서도 풀었었거든요. 그죠?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적당한 수 집어넣어갖고 0 되는 거 찾았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식이 있다라고 치자. 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방정식이 있다고 쳐봐봐. 그러면 너네 이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실근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막 적당한 수 넣어도 0이 안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풀 수가 없는, 실근의 개수도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실근 같은 경우는 어디?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실근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했어요? 얘를 미분을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이제 미분한식 이거를 fx라고 본다면 문제 개똥같이 만들었네. 여기 2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미분하면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3개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x는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x 제곱 플러스 안 되네. 여기도 3분의 2분의 3, 2분의 3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은 미분하면 3x 이렇게 되죠. 플러스 2. 이거 만들어내느라 힘들었어. 자, 얘가 이제 0 되는 걸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2하고 2고 풀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증가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거 도함수 그려가지고 맞습니까? 도함수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무슨 값을 가져요? 대 같죠? 여기가 극소값을 갖죠.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극대값이 얼마냐, 극소값이 얼마냐, x축이 어디 있냐 이렇게 판단하면은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이해되죠? 마찬가지예요. 4차 방정식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배웠던 게 어떤 걸 배웠었냐? 바로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딱 3개밖에 없어요. 3차 함수는 그래프가 3개밖에 없다. 어떻게? 이렇게 극대극소를 동시에 갖거나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한 번 0이 됐다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잉. 그 다음에 0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이 3개밖에 없어요. 3차 방정식은.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알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극값을 갖는다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극대극소를 동시에 갖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극값을 가질 조건이 뭐냐라는 거였죠. 맞아요? 그때 어떻게 했었어요? 3차 방정식 세근을 가질 조건이었죠. 3차 방정식 세근을 가질 조건을 극대극소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세근을 갖는 거거든. 맞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극대와 극소의 곱이 얼마면 된다? 음수면 된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도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실근의 개수를. 맞나요? 여기는 어차피 x축이 무조건 관통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거든. 그럼 실근이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만약 이렇게 되면 실근이 한 개긴 한 개인데 무슨 근을 가져요? 여기서 중근을 갖습니다. 중근.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중근이 될 겁니다. 3중근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요. 자,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우선 최고차계수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기본이에요. 알겠죠? 이런 느낌이죠. 뭐 꼭 이렇게 대칭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도 그려지기도 하고요. 맞죠? 그래서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최고차계수 양수면 무조건 뭐는 갖는다? 극소는 가져요. 극소는. 그 이유는 내려갔으면 올라는 가야 되잖아. 끝에 올라가야 되니까 극소는 갖게 된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주는 거는 이 극대를 언제 갖냐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극대를 가질 때라고 한다면 자, 그럼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극대를 갖는다면 이제 문제에서 뭐였지? 극대를 가질 조건이면 한마디로 미분해가지고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져야 되겠네. 맞아요? 이거 미분한 식이 어떻게 돼요?
잠깐만, 최고차가 양수면 여기가 자 원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이 되거든, 기울기가. 그럼 이거를 미분한 식으로 보면 여기가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도함수는 이게 fx라고 한다면 f'x. 그 다음에 여기가 또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0이 돼야 되고 여기가 또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게 되면은 극대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었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한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부등식을 하겠다라는 거죠. 부등식. 자, 한번 해보자. 부등식. 자, 이렇게 치워자 보지. 얘들아, 숙제를 해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나중에 문제를 풀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수학은 그냥 가만히 문제가 뭐 개념만 안다고 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이 개념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런 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2차 부등식이죠. a가 양수일 때만 볼게요, 우선. 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뭐 썼어요, 이거? 혹시 기억나? 자,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화장실표, 2차 부등식표. 자, 그럼 뭐 여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판별식 d가 0일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이거는 뭐예요? 큰 것보다 크고 작보다 작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이에요. 자, 이거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혹시 기억납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이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와 베타가 있으니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영역이잖아. 이 영역. 그래서 그때 만족한 x의 영역은 이쪽 바깥쪽이죠.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큰 것보다 크고 작으면 작다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판별식 d가 0이라는 거는 얘가 판별식 d가 0이라는 건 중근을 갖는다는 거고 중근이 이렇게 x축과 이렇게 딱 접하는 거란 말이야. 이제 여기가 알파 이렇게 하나 있죠. 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긴 다 0보다 커요, 함수값들이. 근데 여기는 여기서 안 되죠. 0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알파가 아닌 실수가 되겠죠. 맞아요? 마지막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x축과 교점 없고 항상 성립한다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실수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보인다라는 것은 어떤 거야? 지금 한마디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에 성립하려면 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생기면 된다 그랬잖아 방금.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은 판별식을 썼지만 3차, 4차는 판별식이 없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3, 4차는 판별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냐? 이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돼. 뭐예요? 최소값이 있는데 맞아요? 최소값이 0보다 큰 쪽에 있으면 이게 최소값이죠. 그럼 얘 최소가 이 함수 중에 제일 작은 값이라는 의미거든. 근데 그 자체가 0보다 큰 쪽에 있으면 얘보다 더 밑에 있는 함수값들은 없겠지. 이해됩니까? 그 얘기를 거기서 할 거예요. 즉 모든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져 있으면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거고 부등식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위에 그려져 있으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만약에 어떤 부등식이 있다.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럼 함수가 0보다 밑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모든 함수가 0보다 막 밑에 그려져 있어야 돼. 모든 점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뭐를 보면 된다? 이 중에 최대값이 있겠죠. 최대값. 우리 최대값 찾을 수 있잖아요. 범위 내에서. 알죠? 최대값을 찾아서 최대값이 0보다 밑에 있으면 나머지 애들은 최대값보다 당연히 더 밑에 있겠지. 최대값이 가장 큰 값이니까. 이렇게 판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거기 한번 봐봅시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의 증명은
이거는 솔직히 이차함수도 그렇게 증명이 가능하죠. 여기에 최소값으로 봐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판별식이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지만 이거를 최소값으로도 풀 수 있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부등식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게 성립을 하려면 그 함수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맞죠? 0보다 크면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 이 fx라는 그래프가 모든 함수가 fx의 값들이, 함수 값들이 다 위에 그려져 있어야 되며 그때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만약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함수의 값들 중에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다. 뭐 모든 함수의 값들이 함수 밑에 그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x축 밑에. 그렇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함수가. 그때 여기 최대값이 0보다 작음을 증명하면 되고요. 만약 0보다 작거나 같다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1번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이미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바로 전 시간에 했습니다. 전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구간에서 주어진 구간도 똑같아요. 모든 함수일 필요 없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야 A부터 B 사이에서 이 함수 값들 중에서 이 함수가 이게 만족해야 되는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위에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당연히 이 구간 내에 무슨 값이 최소값이 구간 내 최소값 여기 있잖아요. 최소값이 0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최소값은 이 함수들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인데 그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최소값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문제를 잘못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도 그 밑에 봐봐. 어떤 x가 0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면 어떻게 한다? 최소값이 존재하면 그 큰 부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큼을 보이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이런 경우 잘 봐. 함수가 이게 0보다 커야 된대. 이렇게. 근데 x의 범위가 a보다 클 때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근데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 이쪽에 함수값들 중에 최소값이 있어요? 여기 함수에 최소값이 없어요. 가장 작은 값은 함수값으로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최소값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 여기 뭐야? 이쪽 뒤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 시작점이 가장 최소에 가까운 값이겠죠? 맞아요? 이 시작점이 여기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단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포함을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와도 상관이 없죠. 이 다음부터는 계속 0보다 클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2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fx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x가 a보다 클 때 함수 fx가 증가하고 a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를 포함 안 했으니까 얘가 여기 오더라도 이 뒤부터는 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여기가 증가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건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이게 증가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가 두모 생긴다는 거 좀 주의해야 돼요. 알겠지? 이해되나?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필수예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4차 함수가 0보다 크다. 자, 갑자기 4차 함수가 나왔네? 자, 그 이유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차 함수가 0보다 크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나올 수 없죠. 3차 함수는 밑에 시작해서 올라간단 말이야. x축이 어디든 걸려있단 말이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안 돼. 4차 함수는 가능하지. 3차 함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위에 있을 수 있잖아. 3차 함수는 그래서 이 모든 실수 x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프 자체가 x축 무조건 통과하거든요. 밑으로. 무조건 위로도 통과하고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봐봐. 지금 필수예제 4번을 보면 밑에 문제 보면 다 봐봐. 다 몇 차야? 4차밖에 없지. 당연한 이야기야. 3차는 나올 수 없어. 만약 3차 문제가 나오면 범위를 주겠지.
A부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여기서만 보면 되니까 가능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데 자 그러면 이 함수의 무슨 값을 찾으면 된다? 최소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fx라고 볼게요. 자 f 프라임 x를 보여볼게요.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12x 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거는 0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도함수 한번 봐볼까요? 도함수가 3차함수인데 맞아요? 여기서 무슨 근 맞아요? 중근 같죠? 자 도함수 이용해서 원함수 그릴게. 자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친구들? 그릴 수 있죠? 왜 못 그려? 0하고 2 있잖아 맞죠? 최고차계수 양수고 3차야 도함수 그린 거야. 그럼 여기서 중근이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중근이면 0이 중근이면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중근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그 다음에 2에서 한번 통과해서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이게 지금 f 프라임 x의 그래프예요. 맞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선생님 원함수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잘 봐. 원래는 이거 표 만들어야 되거든요. 증간표. 증간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너네들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우리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선생님이? 부호가 중요하다 했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요. 여기 0이 돼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음수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음수 이렇게 되겠죠. 아 이걸 밑에다 그려줄까? 자 여기다 하면 음수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음수였다가 여기도 또 0이 되죠. 맞아요? 음수 여기 0이 되죠 도함수가. 그러면은 여기가 딱 극소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프라임 0이 되는 거.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인 기울기가 플러스인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표 안 그리고도 어디가 제일 작은 값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여기가 극소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극소이자 최소라는 게 보입니까? 딱 이 부분이 이해돼요? 원래는 표 그려가지고 그 증간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은 필세지 4번 봐봐. 그 증간표 해놨잖아. 맞아요? 근데 난 증간표 안 했어. 그냥 도함수만 가지고 원함수를 개형을 그린 거라고. 뭐 언제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2를 넣었을 때가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거야. x 대신에 어디다? 여기다 2를 넣은 게 이 값이 극소이자 최소가 된다. 그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면 2 대입하면 얼마야? 3, 8은 24. 그 다음에 8, 8은 64 플러스 a인데 이게 최소값이죠. 2 대입한. 이게 0보다 크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거죠. 한마디 x축 이 밑에 걸리면 된다 이 말이야 한마디. 이게 원함수의 그래프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얼마야? 40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a는 40보다 커야지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가 x축 위에 어디 틀렸다. 2 넣는 거 똑같은데? 2 넣으면 얼마야? 여기서 틀렸구나. 16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48이구나. 여기서 틀렸죠. 미안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야? 16. A는 1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산수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너네는 이제 원칙으로 해서 표 그려서 해도 되지만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하는 걸 연습을 할 수 있다면 너네가 해도 좋다. 자, 4-1번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원칙으로 위에 거 표 그려서 해도 좋습니다. 이건 이제 해다가 이제 좀 프로가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거든요. 오케이, 시작. 일시응답을 풉니다. 자, 4-1번. 자,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큼을 중요하래. 모든 실수 x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 함수를 이거를 fx라고 한다면 f 프라임 x는 지금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4 가로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도 됐네요. 맞죠? 4 가로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나요? 맞죠?
자, 여기 보면은 이거 무슨 근 가져 얘들아? 허근 갖는 거 보이죠? 허근. 여기 실근 하나만 갖거든? 3차 함수인데. 그죠? 그러면 3차 함수인데 실근 하나만 갖는데, 자, 이 표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한마디로. 1 하나일 때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근이. 맞지? 여기는 허근 가지니까 볼 수 없고. 딴딴딴. 여기가 아마 극소이자 최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 확인해보면 여기 당연히 0이고. 자, 얘보다 작은 값 0 집어넣었다고 치자. 0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네요. 맞죠? 음수. 2 집어넣어보다 치자. 양수죠. 이렇게. 자, 감소 증가. 여기가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극소이자 최소. 그럼 1 넣었을 때 함수값을 보이면 0이 되는 거 보이죠? 즉 모든 실수의 x에서 x가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받는다? 0을 받습니다. 최소값 0.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 4-2번은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야 되거든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나요? 어렵지 않지? 지민아 풀었어? 3번은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어? 자 빨리 3번 한번 해봅시다. 3번. 자 요거에 대해서 누가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은 추천하지 않아요.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보다 항상 위에 있다. 그럼 이 식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려놓고 이거 그래프 그려서 얘가 항상 위에 있다. 이거 증명하려면 너무 어렵죠. 왜냐면 얘는 최소값을 보면 되겠지만 최소값이 꼭 아닐 때도 얘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자체로는 증명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지. 어차피 얘는 지금 4차식이거든요. 얘 어차피 2차식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얘를 통째로 넘겨요. 그럼 우리가 아까 풀었던 4차식의 구조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넘긴 새로운 4차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걸 넘긴 새로운 4차식이 나오죠. 그 4차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고. 자, 해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다 넘긴 식, 새로운 함수가 나오겠죠. x 4제곱 넘긴 거 바로 갑니다. 넘기면 플러스 3x 제곱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10x고 마이너스 a.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갑시다. 자, 요걸 새로운 함수 f, g 다 있으니까 이걸 hx라고 할게요. 이렇게 hx. 문제 만약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fx인데 또 fx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럼 h'(x를 한번 해보자. 그럼 4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이다. 인수분해 되겠지. 2 가로 2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뭐 집어넣으면 0 되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네요. 그죠? 그럼 2 가로 마이너스 1 넣으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요. 나머지 거 조립제법으로 찾으면 되겠네요. 2, 0 있다. 2차 없으니까 0, 3, 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2, 마이, 2, 5, 마오.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자, 여기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x 한번 해보자. b제곱 마이너스 4x 해보면 음수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근 없어요. 허근 나오죠? 그러면은 되는 건 이 마이너스 1밖에 없단 말이야. 솔직히 마이너스 1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걸 너네 직감적으로 풀어야 돼. 극소가 된다는 걸 해야 되고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극소이자 최소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0보다 크다라고 바로 가면 돼요. 솔직히 표 안 그려도 돼. 여기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거 증명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a는 마 6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필수예제 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 자, 지금까지는 문제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이거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번엔 모든 실수가 아니라 특정 범위에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봐봐. 아까 모든 실수는 절대 3차식은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 근데 봐봐. 특정 범위를 주니까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3차식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니까. 자, x가 0보다 클 때 필수예제 5번입니다.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똑같이 할 건데 범위만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자, 이 함수 f 프라임 x라고 한번 하고 갈게요. fx. 그럼 f 프라임 x는 어떻게 돼요? 6x 제곱 마이너스 12x 인수분해 6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거 2차가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0하고 1 이렇게. 자, 이거는 극대극소 동시에 가는 거 보이죠? 원래 3차 함수가. 자, 여기가 무슨 값이다? 극대값.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여기가 무슨 값? 극소값. 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가 0일 때고 여기가 1일 때야. 이렇게. 우선 어디에 있냐, x축이 어디에 있냐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0보다 클 때죠. 그럼 0보다 크니까 여기를 구멍을 뽕 뚫어서 함수는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는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럼 너네 보이죠? 언제가 극소예요? 여기가 극소죠. 여기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x축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 언제 함수값이 x값이 1일 때죠. 1일 때 극소를 갖거든요.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얘가 0보다 크면 된다. 극소값. 극소값이 최소값이에요. 1 넣으면 2-6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그럼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돼요?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네요, 3차.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x가 3보다 크다예요. 3보다 크다. 자, 그러면 x가 3보다 크다. 클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f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미분한식을 써보면 도함수 3x 제곱 마이너스 뭐지? 12x 플러스 9 인수분해 3 가로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가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봐봐.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2하고 여기 3 이렇게. 원함수의 그래프는 여기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이게 f'(x) 그래프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면 여기가 극대라고 기울기가 플러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극소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근데 문제에서 3 이상이야. 그럼 3 이상이면 여기 포함하지 않죠. 지금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거든. 지금 이쪽만 보는 거야. 3 맞아요? 이쪽만. 그러면 함수가 지금 이렇게만 있는 거거든. 여기가 3이다 이렇게만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면 원래는 최소값을 보고 여기 있는 최소값 중에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최소값이 없단 말이야. 맞아요? 여기까지 되죠? 그럼 최소값이 없기 때문에 최소값을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x축이 요 위에 있으면 요 곳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되지만 이렇게 와도 성립한다 안 한다? 내가 한다라고 얘기했죠. 왜? 여기 둘 다 포함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보는 거거든. 0보다 큰 거 맞잖아. 맞아요? 바로 옆부터 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3을 넣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야 돼. 맞아요? 여기다 3 넣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된다. 그러면 27, 69, 54, 39, 27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주의해야 돼. 여기가 등호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여기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 등호 없잖아? 그러면 여기 3보 여기가 크다라고 해야 돼. 왜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x축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크다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등호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 다르고 또 여기가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 계산하면 여기는 그냥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5-1번 빨리 풀어봅니다. 시작.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도 일시 정지하고 풀도록 합니다. 5-1번. 자, 선생님이 5-1번에 2번 풀어보겠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6보다. 자, 5-1번에 2번 풀어볼게요. 자, x의 범위가 2부터 4잖아. 이 사이에서만 보면 되는 거야. 이 사이에서의 최소값이 위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x축 위에. x축 위에는 아니죠. 밑에 있어야 되네. 밑에. 문제 잘 봐. 자, 선생님이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 2차를. 음식이 어떻게 돼? x 세제곱. 그 다음 뭐야?
x제곱 사라지지.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이거 뭐야? 오히려 얘는 0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최대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최대값이. 이해되죠? 함수가 밑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밑에. 그래서 최대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거 보이면 돼요. 자, 이거 뭐 fx라고 할게요. 자, f 프라임 x입니다.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12 3으로 묶으면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도함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가 되고요. 그럼 여기가 극대이고 여기가 극소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어? 2부터 4 사이라고 했잖아. 4 사이.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여기서는 최대값을 봐야 되죠. 최대값이 x축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거든. 여기가 2였고 2부터 4 사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여기 등호 안 들어가 있어요. 등호 안 들어가 있다고. 근데 0보다 작아야 되면은 요거 안에 여기 x축이 이렇게 먹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안 갖고 있으니까 범위에서. 여기까지 와도 된다고. 왜? 그 다음 거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돼요? 다시 잘 안 보이니까 여기 한번 해볼게.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고 여기가 4면 된다고. 근데 범위가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4야. 이렇게. 그럼 x축이 이렇게 통과하면 돼. 그럼 더 밑에 있는 게 맞아. 최대값이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야 지금. 근데 봐봐. 질문. 얘가 여기 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야. 왜냐면 여기서 0보다 작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 등호 없으니까 여기 함수값은 요게 얘보다 0보다 작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작잖아요. 맞죠? 그래서 최대값 4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가야 된다고. 자, 4를 넣으면은 64 마이너스 4 48? 그죠?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거 등호 잘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없어.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가 등호가 있냐 여기가 없냐 여기 있냐 여기 없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a는 넘기면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5-2번도 풀어봤어요? 5-2번도 풀어보세요. 이게 지금 한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연습 문제도 한번 쭉 다 풀어봐야 돼. 왜냐면 요거 배울 때는 이런 문제구나 하고 우리가 감을 잡고 가는데 그렇잖아. 시험 문제가 야 이게 어디 파트야 문제라고 안 준다고. 그냥 뜬금없이 뿡 나오잖아. 그럼 뭐 우리가 이거 어디 파트의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풀기 있어야 돼. 이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5-2번입니다. 5-2번. 자, 한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 이 식인가요? 맞죠? 얘가 0보다 크다. 맞지? gx 쪽으로 일부러 넘겼어요. 반대로 넘겨도 상관없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그때 0하고 2 사이. 자, 주의해야 됩니다. 등호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등호 포함해서 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하고 이제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3 가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이게 f 프라임 h 프라임 x야. 자, 그럼 원함수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죠. 이때 이 라인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렇게. 자, 근데 범위가 0부터 2 사이거든. 그럼 0은 요 종류에 또 있겠죠. 0부터 2 사이야. 2 사이. 그러면 함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언제가 최소야? 여기가 최소라는 거 보이죠? 근데 0보다 커야 된대요. 커야 되니까 위에 있어야 되네. 최소값이 위에 있어야 되네. 뭘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거든요. 1 넣었을 때가 최소값입니다. 맞아요? 1 넣었을 때. 1 넣으면 1 빼기 3 더하기 3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해했습니까? 얘는 함정이 여기서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그죠? 함정이 없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는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지. 연습이니까. 이거는 최대한 너네들이 부지런히 풀도록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거 속도가 속도 좀 이따 애들 오면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깔끔하게 속도가 속도 끝내고 그냥 좀 이따부터는 그거 할게요. 그 부정적분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우리 적분이 시작이 돼요. 오늘 빨리 이거 빨리 끝내고. 자, 속도가 속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위치에 관한 식이 있어요. 위치가 뭐냐면 x는 ft 이렇게 돼 있어요. 수직선 위이기 때문에 x 좌표 하나밖에 없어요. x 어디에 있을 거냐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이거 보통 뭐예요? t는 시간에 관한 식이죠. 시간에 관한 식.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 x 위치가 있는데 뭐 t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있다. 자, 처음에 t 0이면 위치가 처음에 3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겠죠. 맞아요? 이건 시간이야. 이건 위치고. 그러면 t가 0일 때 3부터 시작한 거야. 여기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맞죠? 1초 뒤에는 어디가 있어요? 뭐 예를 든 거야. 4에 가 있겠죠. 1초 뒤에는. 2초 뒤면은 어디에 가 있겠어? 7에 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맞아요?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는 위치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되고 이거는 시간에 대한 식이 되겠죠. 혹시 여기서 물리 선택한 친구 있어요? 물리? 물리 할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아? 알죠? 위치. 자, 근데 이제 물리에서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평균 속도라는 걸 구할 거예요. 평균 속도. 자, 우리가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속력이 뭐냐? 속도가 뭐냐? 이게 같은 듯 달라요. 속력은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기하를 배운 친구들 알겠지만, 이거는 크기밖에 없어요. 크기만 있기 때문에 이런 양을 뭐라고 하냐?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스칼라 값이라고 해요. 자, 이 속도는요, 뭐가 있냐면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크기와 방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벡터량. 무슨 말이냐면 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속도는. 속력은 음수가 나올 수 없어. 왜냐면 크기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그냥 그 크기만 보는 거야. 속력은. 이해됩니까?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속도는 내가 이쪽 방향으로 2m/s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쪽이 플러스라고 한다면 내가 이쪽 방향으로 2m/s 같은 속력으로 가게 된다면 속도는 마이너스 2m/s라고 합니다.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보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방향까지 보기 때문에 얘는 음수도 나올 수 있다. 속도가.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보면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인 거야. 근데 얘는 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그 크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의 속력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너네 쉽게 생각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속도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속력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한마디로 속도가 음수가 있으니까 속력 구하려면 절대값 붙이면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완전히 틀린 말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속력을 구하거든요. 속력은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 시간분해. 맞죠? 총 걸린 시간분해 뭐라고 배웠어? 이동 거리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는 거야. 시간이 음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리의 개념은 음수가 될 수 없거든요. 맞아요? 양량이거든. 그래서 음수가 절대 될 수 없어. 맞아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속도는 좀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속도는 총 걸린 시간은 똑같은데 이때 이 분자가 이동 거리가 아니야. 뭐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변화량.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에 있다 여기 오면은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위치가 마이너스로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면 음수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 너무 길죠. 그래서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을 다른 말로 변위라고 합니다. 변위. 이해됩니까?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변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평균 속도로 한번 구해보자. 자, 식이 어떻게 되냐? 시간이 t에서
자, t 플러스 델타 x로 바뀐다. 델타 t로 바뀐다. 이거는 t가 예를 들어서 1, 2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0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뀐다. 이 델타 t가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이렇게 세모 생긴 거? 델타라고 읽는다 그랬죠? 선생님 얘기했죠? 그리스어로 d가 이건데, 그죠? 이거 눕힌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델타라고 있습니다. 델타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간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간격, 어떤 양, 간격 양. 그래서 이렇게 바뀔 때 우리는 델타 t분의 그 시간분의 시간의 양이 있겠죠. 어떤 간격의 양, 시간의 양분의 그 위치의 변화량, 그걸 뭐라고 한다? 델타 x거든요. 맞아요? 얘들아 이해니?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x는 ft라는 식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시간의 간격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여기 뺀 거잖아. 예를 들어서 2에서 3초 동안 이렇게 하면 3에서 2 빼면 1초 동안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 뭐가 남습니까? 델타 t가 남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은 이 시간에서의 위치가 어디겠어요? 요거 여기다 대입한 값이겠죠. 맞아요? 그랬을 때 x의 값. 그래서 여기 대입한 값, 즉 ft 플러스 델타 t 이거 마이너스 요거를 여기다 대입한 위치죠. 맞습니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니까. 그래서 ft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평균 속도인데 맞아요? 자, 이때 이렇게 돼 있는 게 평균 변화율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평균 속도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평균 속도. 근데 우리 예전에 변화율 배울 때 두 개 배웠던 거 기억나지? 평균 변화율 배웠고 함수에서 잘 봐. 우리 옛날에 이걸 배웠었어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때 여기서 여기 있었을 때 이거의 평균 변화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FA, 여기가 FB야. 우리 평균 변화 어떻게 구했어요? B-A분의 FB FA다. 이렇게 구하지 않았나?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평균 변화율이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 뭐 배웠어요? 순간 변화율 배웠잖아요. A라는 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즉 이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 아니었나?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떤 시간에 여기가 이거죠. 여기가 이제 시간이 있고요. t가 있고요. 함수가 여기가 위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x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 위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x는 ft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 거야. 그랬죠? 얘 t고 ft인 거죠. 여기가.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가 델타 t라고 한다면 여기가 t 플러스 델타 t가 되며 여기 함수는 ft 플러스 델타 t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목표는 언제? 이 t가 되는 순간에 순간 변화율 구하고 싶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델타 t를 내가 뭘로 보내면 된다 그랬어요? 0으로 보내면 된다 그랬죠. 극한으로. 그러니까 이 순간으로 점점 가까이 보내면 이 점에서의 이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그랬었잖아요. 맞죠? x를 a로 보냈었잖아 그때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순간 변화율, 즉 속도를 얘기하고 싶을 때 얘는 평균 변화율이고 알겠습니까? 순간 변화율이 속도가 되는데 여기다 뭐만 붙이면 된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게 되면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히 이해할 필요는 솔직히 없습니다.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다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 다른 거 없다. 자, 위치가 있고요. 위치, 즉 x는 ft라는 식이 있겠죠. 맞아요? 위치가 있고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한마디로 아까 식 봤죠? 극한이었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바로 속도가 되고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그 변화율이잖아요. 한마디로 속도의 변화율 그게 가속도잖아. 위치의 변화율 바로 뭐예요? 그게 속도가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이거를 미분한 게 바로 가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 다른 아까 선생님이 설명 구조를 했는데 다른 거 없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미분해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 즉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라는 거. 안 보이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요. 즉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자, 그러면 이거죠. 자, 여기가 지금 x인데 이거 미분하면 v가 f't가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는 보통 영어로 acceleration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a라고 또 표현하거든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 미분했다는 표시거든요. 이거 이해도함수, 이거 미적분에서 나오는데 아무튼 두 개 미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너네 이제 이렇게 두 번 미분했다 이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자 봐봐. 시간은 뭐에 대해서? 이 x 그죠? x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x를 그러면 dx dt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시 f't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가속도는 다시 뭐예요? a라고 했는데 dv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f2't가 되는데 여기서는 v를 미분한 거니까 2't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나? 2't는 안 써놨네. 그러니까 그죠? 안 써져 있죠. 이거는 이제 지금 배우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두 번 미분했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A에 대해서.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이 하나 있는데 이건 물리를 배웠든 안 배웠든 이건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속도가 0이 된다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속도가 0이다. 이거를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속도가 0이다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속도가 0이다. 세 가지 있는데 물리 배운 친구 뭐가 있어요? 알지. 속도가 0이야. 첫 번째 정지에 있으면 속도가 0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정지 상태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가다가 뒤로 빡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은 멈췄다 뒤로 가야 되겠지. 맞아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운동 방향을 반대로 바꿀 때 속도가 0이 됩니다. 운동 방향 바꾸면 속도가 한 번 0은 돼야 되고 멈췄다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찰나지만. 자, 세 번째는 물체가 던졌을 때 물체가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자연한가로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한마디 이것도 운동 방향 바꾸는 건데 물체가 어느 순간에 물체를 후 던졌는데 최고 높이에 도달한 순간에는 물체가 그렇잖아. 우리 만화 영화 보면 후 하고 휙 떨어지잖아. 물체가 최고 높이에 올라가 있을 때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물체가 최고 높이에 있을 때 높이일 때 속도가 0이다 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게 저기 적는 게 없어. 속도가 0이라는 의미를 너네가 해석을 해야 돼.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28페이지. 자, 시각의 길이,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뭐가 변화한다라는 거거든요. 맞죠? 그것도 미분으로 푼다라는 건데 뭐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길이랑 한마디로 뭐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하면은 그거를 미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알겠죠? 봐봐. 우리가 문제에서 L의 길이가 어떤 식에 대해서 T에 관해서 이런 거야. 막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너랑 나랑 고무줄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무줄 잡고 있어. 시간에 관해서 이 고무줄 길이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볼게. 그럼 이 길이가 바뀌겠죠. 시간에 대해서 바뀌겠죠. 근데 이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뭐 고무줄이 천천히 늘어나냐, 점점 많이 늘어나냐, 아니면 줄어드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그럼 결국에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분하면 된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즉 길이의 변화율이죠. 한마디 이게 길이잖아. 랭스. 길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한다?
이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dl, dt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하면은 길이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위치의 변화율이 뭐예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가 되는 거고, 시간에 대한 시간 변화의 다양, 이게 변화잖아요. dt가 시간이 변화한다는 의미거든요. 시간에 어떤 간격이 있다는 거고, 그때 길이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건 바로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의 변화율. 넓이 보통 s라고 하죠. 이것도 시간에 대해서 있었을 건데, 이것도 ds, dt 이렇게. 즉 결론은 이거를 하려면은 시간과 길이에 관한 식이 필요한 거야. 맞아, 맞아요? 얘도 시간과 넓이에 관한 식이 필요한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 마지막, 뭐 부피도 마찬가지죠. 부피의 변화율은 dv, dt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즉 결론은 뭐냐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 어떤 물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돌을 딱 빵 던졌어. 그 연못에다가 물결이 막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 물결이 퍼져나간 이 속도, 이 순간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 이 변화율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이 넓이, 시간과 넓이에 관한 식을 뽑아낸 다음에 미분해서 우리가 특정 지점의 값을 대입을 하면 아 그때 빠르게 퍼져나가겠구나 아니면 천천히 퍼져나가겠구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율의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잖아. 변화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잖아. 요번에 선생님이 요번에 기사를 봤더니 우리 지구 온난화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게 아니래. 무슨 말이냐? 지구의 평균 온도가 40도 있던 적도 있대요. 한 6천만 년 전에 평균 온도 연락 높았겠지. 그러다가 점점 내려가서 막 이렇게 돼 있대. 그러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온도가 15도래요. 우리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인데 1.5도가 올랐대요. 1.5도가 올라서 이렇게 돼 있대 지금 현재.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왜 날 못 속이냐 이거지. 지금 16.5도인데 우리 지구 평균 온도가 옛날에 40도인 적도 있었대요. 그때 보면 막 공룡들 막 보면은 막 풀숲에서 막 뛰어다니는 공룡들 있잖아. 그때가 북극에서 이제 그 공룡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때는 풀로 막 이렇게 뒤덮여 있었으니까 우리 온도가 굉장히 따뜻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때도 있었는데 왜 난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야? 이 그래프를 보면 점점 천천히 내려갔다 천천히 올라가. 이 변화율, 이 변화하는 양의 이 기울기 값이 어때요? 부드럽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은 진짜 이거는 지금 이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 불과 산업혁명 이후로 150년 만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기울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 150년은 엄청 작은, 지구 역사에서 150년 아주 작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단기간 동안 2.5도가 올렸다는 거는 우리 인간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구 역사에서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거 봐. 이 변화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네 성적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봐봐. 성적이 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확 튀었어. 여기 뭔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맞죠?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방학 때. 근데 이거는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고 이렇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 변화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념 체크부터 한번 해줄게요. 한번 우리가 이걸로 이제 문제를 다 풀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적분 배웠는데 적분은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는 게 적분이에요. 자 한번 해보자. 자, x. 자, 개념 체크부터 할게요. x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7t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t가 2에서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세요. 너무 쉬워요. 자, 우리 v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 그랬어요. t에 대해서 미분이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t 플러스 7이다. 이 집어넣으면 그때 속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v, t가 2일 때의 속도다. 얼마죠? 이 집어넣으면 속도는 음수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자, 가속도 구하라고 했나요? 뭐 위치 구하라고 했나? 뭐고 했나? 속도, 가속도. 가속도는 이 속도를 시간에서 한 번 더 미분이야. 그럼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보이죠? 얘는 시간에 관계없이 가속도는 마이너스 6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자, 위치가 0이 된다.
자, 위치. 이게 위치에 관한 식이거든요. 2번 봐보세요. 2번. x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인데 위치. 이게 위치야. x가 위치야 얘들아. x가 위치야. 얘가 0이 될 때 시각을 구하래요. 0 넣었을 때 이제 t 값 구하면 되겠죠. t 값이 뭐 음수양수 두 개 나오나?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그럼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이니까 t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시간은 음수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t가 3일 때 위치는 0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속도가 0이 된다. 속도가 0이 된다는 건 얘를 미분 한번 해야 되죠.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4t 플러스 4인데 얘가 0이 되는 시간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세이제 1번부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세이제 1번. x가 있는데 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8t예요. 그때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 그럼 원점을 지난다는 건 위치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거죠. 원점 위치가 0이거든요. 그때 시간을 찾아라 라는 거거든. 그럼 0을 대입해서 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8t인데 t로 묶읍시다. 그럼 t 바로 t 제곱 마이너스 9 t 플러스 18 이게 인수분해 되니? 3, 6, 18 3하고 6 그러면 t가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6 t는 0 또는 3 또는 6인데 t는 0이면 처음 시작할 때 원점이 있었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3초일 때도 원점이 간 거고요. 6초일 때도 원점이 간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근데 처음으로 원점 온 건 3초겠죠, 한마디로. 맞아요? 그때의 순간가속도. 한마디로 t가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이 말이란 말이야. 자, 그럼 t가 3일 때 속도 구하려면 미분하죠. 시간에 대해서. 속도는. 그러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8. t가 3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속도가 나오고요. 가속도는 이거 한 번 더 미분. 가속도는 보통 a라고 하고요.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3 집어넣는 거가 다르겠네요. 가속도는 0이야. 30 뭐야? 0이야? 그러네. 이해됩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물리한 사람 가속도가 0이야. 무슨 운동한다? 그렇죠? 속도 변화량이 0이다. 속도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등속 운동한다. 등속 일정한 속도로 계속 하는 거. 큰일 났어요.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 식이 어떻게 돼요? 위치가 있는데 한 놈의 위치는 지금 ft를 따라가는데 t 세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고요. 한 놈은 일식을 따라가는데 두 점이 움직이는데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6t 마이너스 10이다.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진다. 그럼 속도가 같아지니까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뭐 P점의 속도 하니까 VP라고 할게요. 이렇게 스몰 P 써서. 그러면 속도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 속도 구하는 거는 3t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다음 VQ라고 있으니까 VQ 이렇게 쓸게요. Q의 속도입니다. 마이너스 6t 플러스 16. 이게 같아지는 순간에 뭘 구하라? 거리. 우선 그때의 시간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같아진다. 시간 보면 3t 제곱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6t 플러스 16 넘기면 3t 제곱 플러스 6t 넘기면 마이너스 23가는 0 3으로 나누면 3의 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 3, 8은 24 2, 4의 마이너스 그럼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t는 2 또는 마이너스 4인데 2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 2일 때 뭘 구하라? 두 점 사이 거리. 그럼 2일 때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때 뭘 찾아야 돼? 위치를 찾아야지. 2일 때 위치가 여기 돼 있으면 그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다시 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돼. t가 2일 때의 두 점 사이 거리인데 뭘 알아야 돼? 그러려면 두 점의 위치를 알아야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맞죠?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위치의 식이니까.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위치는
xp라고 할게요. xp 위치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2 집어넣었으니까 8 마이너스 16 더하기 5. 그 다음에 xq라고 할게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얼마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32 마이너스 10. 이거 계산 얼마니? 마이너스 3인가? 이거 계산하면 10인가? 맞죠? 문제에서 이 거리 얼마다? 13이죠. 10하고 3의 거리는 13이죠. 그래서 답은 1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하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뭘 찾아야 되고 뭘 찾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면 좋다. 자, 일시정지하고 풉니다. 일시정지하고 푸세요. 자,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두 개 P하고 Q가 따로따로 움직여요. 어디서? 수직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때 속도가 같은, 야, 위에 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자, 저기 필수예제 1번, 2번하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야. 자, 거기 이렇게 쓸게요. 거기에 위치 관계식이거든. P의 위치니까 XP라고 쓸게요. 근데 FT라고 썼는데 이게 지금 3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Q라고 할게요. Q의 위치 T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있어요. 문제가 속도가 같아진대요. 자, P점의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이거 미분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P점의 속도니까 선생님이 VP라고 쓸게요. 이게 VP. 내 맘이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9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q의 속도는 vq라고 쓰겠습니다. 그거는 예고 미분했을 테니까 3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0 이게 같다라는 거죠. 자, 이거 같을 때 시간을 먼저 구해야 돼요. 시간 구해보면 등식 남산 6t 제곱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18은 0. 우선 2로 나누면 3t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9는 0. 인수분해 1, 3, 3, 3 여기 막. 그러면 t는 3 또는 마일인데 맞죠? t는 3 또는 마일이죠. 근데 우선 음수는 됐으니까 3일 때 거리 3일 때 거리를 구하래. 그럼 거리 구하려면 뭘 찾아야 돼 얘들아? 두 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 거리를 찾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위치는 어디 있다?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3을 여기다 대입한 위치 XP의 위치를 찾자라는 거죠. P의 위치. 그래서 3 집어넣으면 81 그죠? 저기 미분 6이 아니라 8 아니에요? 8이네. 그러면 12네. 그러면 6으로 약분되면 6t제곱 마이너스 몇 t야? 2t 마이너스 3은 0. 아, t는 3 똑같이 나온다. 다행이다. t는 3 똑같이 나오죠.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2는 0. 이거 젓가락 똑같이 나오지. 자, 이렇게 되죠. 근데 3일 때죠. 3일 때. 그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이 18 3, 8은 24. 이게 P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Q의 위치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죠. 일단 3 집어넣으면 27 4, 9, 36 플러스 30 이렇게 돼서 여기 위치니까 둘이 빼서 절대값 붙이면 돼요. 거리는 둘이 빼서 절대값 붙이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54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지? 아씨 이거 다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이어서 해야겠네. 자, 우선 수업 여기까지 우선 해놓고 좀 이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지금 연습 문제 한번 지나갔으니까 너네 꼭 문제 풀어봐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돼? 놀지 말고. 지금 밖에 위험해. 태풍 올 수도 있어. 지금 빨리 가서 공부해. 알았어요?